네, 개장 전 살펴봐야 할 뉴스와 함께 선택 오늘의 종목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팀 김준영 팀장과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연 개장 전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먼저 뉴스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겨박제 속에 코스피가 6개월 만에 3천선을 내준 가운데 증권가에선 이 흐름을 바꿀 주요 변수로 18일 전후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중국 부양책 이슈를 꼽았습니다. 호재 없는 증시에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 반도의 매매가 사흘 연속 200억 원을 웃돌면서 그동안 급락장 속에서도 시장을 받쳐냈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보다는 손절,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3월 3천선을 붕괴했을 때와는 온도차를 보이며 수급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난과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원자재 생산을 제한하면서 광물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PC, 자동차,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마그네슘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광물 공급망 쇼크로 국내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력난 해소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았던 중국이 결국 전력난을 이기지 못하고 수입업체들이 호주 석탄을 하역하기 시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G이어 SK온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 검토에 나서고 여기에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ESS 사업에도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으로 리오프닝의 대한항공, 유가 상승의 SK이노베이션, 태양광의 한화솔루션, OCI를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의 관심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뉴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천선 붕괴, 이 반대 매매 증가에 개인 이 매수세도 좀 약해지면서 냉랭한 투심을 과연 2주 뒤에 중요 변수들이 바꿀 수 있을지 이 뉴스 좀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언급한 것처럼 겹악재가 지금 돌출했기 때문에 지금 뭐 출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좀 상황이죠. 굉장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뭐 악재를 뭐 거론한다면 너무나도 많아서 네. 이런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뭔가 좀 탈출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단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정치적 리스크인 측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정치적과 관련된 부담을 서로 이제 떠넘기 형태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국에 최종적인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보니까 네. 뭐 제네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18일까지가 이제 한도 협상 시간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런 악재 부분에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긍정적인 쪽으로 최소한 뭐 한도를 징역하지 않더라도 유예 정도 형태로 끝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당면한 악재로서는 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정해진 악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헝다 리스크가 어느 쪽으로 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가지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중국이 내년에 2월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상당히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중공산당 19기 육중 전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제를 안 좋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들은 최악의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항상 중국의 어떤 지도부를 봤을 경우에는 정통적 정책을 항상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거품을 빼기 위한 채찍의 시기였다면 향후에 당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고 헝다와 관련된 어떤 질서 있는 디폴트와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0월 한 달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11월 달에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으로 봤을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는 좀 안개다. 다만 10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씩 거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변동성을 뒤로 하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흐름에 대한 전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잠시 후에 좀 투자 전략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볼까요?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대한항공과 SK이노베이션을 담았다. 이 순매수한 종목들 조금 더 수급이 개선된 종목도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봐도 늦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봐도 뭐 늦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색깔이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거의 지금 모든 종목들과 업종이 명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울 수도 있겠는데 기존에 여러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10월 달 아니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확히 그러니까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은 좀 정해져 있는데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은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매수했고 그리고 또 글로벌 또 원자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뭐 겹수혜를 받는 종목들 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OCI 뭐 태양 관련된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또 중국과 경제와 관련된 또 반사이익도 있고 태양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이제 좀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측면을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이 급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 급반등하면은 낙폭 과대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판단할 수 있겠지만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큰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 여행 쪽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오히려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를 한 이후에 다 이제 그 전에 반영을 해서인지 순매수가 두드러지면서 최근에 또 흐름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대세는 결국 리오프닝주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호텔신라입니다. 이 동남아 여행재개 얘기 나오면서 이제 면세점주가 확실히 움직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면세점, 유통, 백화점 쪽이 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직 이들 종목 별로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격이 좀 싸다라는 측면.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모멘텀이 좀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면세점 사업과 관련돼서 위드 코로나 시대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 연결 영업이 464억 흑자 전환을 했고 3분기는 영업이 5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 3분기에는 매출이 한 30%, 전년 동기 30% 정도 증가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면세점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호텔과 관련된 부분 역시 성수기 효과가 좀 있지 않겠냐.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중국 면세점과 관련된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하이오 면세점이 있는데요. 7월 달에 여기와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면세시장 진출을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타 경쟁업체들이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내 경쟁사 대비에 비해서 역시 이제 바잉 파워가 좋다는 측면들은 보셔야 될 거예요. 결국에 이제 항상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해외 브랜드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해서 브랜드와의 협상에서 좀 우위가 있다는 측면들, 면세점 관련돼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기관하고 역시 외국인 양매수가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 역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1,5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순이익이 2배로 증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매수할 만한 적정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안에서 이제 시작하는 호텔신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 첫 번째 오늘의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종목도 리오프닝주인데요. 확실히 시장 핵심으로 보고 계세요. YG 엔터테인먼트를 꼽아주셨는데 엔터주들은 리오프닝주 안에서도 꽤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도 올라타도 된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어떤 업종은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엔터주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엔터주를 또 가장 많이 거론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역시 수혜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역시 아이돌 팬덤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좀 폭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소비를 끌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SM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스틴 비버라든지 빌리 아일리시가 이제 북미 유럽 투어를 발표를 했고요. BTS도 또 LA에서 공연하는 내용을 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리오프닝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큰 수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대표 아티스트가 블랙핑크라고 할 수 있는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글로벌 유튜브 구독자 1위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 놀라는 게, 뭐 어떻게 신곡이 나오면 한 조회수가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2억 명이 보나 했더니 블랙핑크의 그 유튜브 구독자 수 6,7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네. 한 뮤직비디오를 세 번만 봐도 2억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역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댓글을 보잖아요. 정말 전 세계 언어가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정말 대단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네.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상치긴 합니다만 매출이 882, 영업이 18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 400%나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리사의 솔로 앨범이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앨범을 포함해서 95만 장의 앨범이 좀 판매가 되고, 근데 YG 플러스의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하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은 역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위버스, 하이브의 위버스 양 매출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익 측면에서 보면은 맥스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흔히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 종목이죠. 저희 회사에서 이제 IPO를 하기도 했는데 이 맥스트의 투자 평가액이 70억이 이제 또 3분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핑크가 이제 곧 이제 오프라인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은 역시 빅뱅이죠. 그래서 빅뱅 이제 컴백 가셔야 됐다는 측면까지 본다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약간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가능한 네.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보면 리오프닝주에서 가장 기대되는 쪽은 엔터주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에서의 좀 기회를 찾자면 호텔신라 같은 이제 면세점주를 그렇습니다.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심주 오랜만입니다. 네, 선택 오늘의 종목 세 번째 관심주는 KG 이니시스입니다. 최근 뉴스 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매월 2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견조한가 봐요. 네, 3분기 실적이 매출에 있어서는 뭐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저께 이제 당사에서 레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주가가 뭐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좀 플러스로 끝났는데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권이라서 많이 빠져 있었어요. 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볼만한 종목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3분기 실적 좋을 거로 예상하고요. 21년 연간 거래액 추정치가 27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 한 16%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온라인 매출뿐만 아니라 백신이 보급 확대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온택트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들의 이제 거래액이 올라오거든요. 또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한 퍼가 한 7.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 업계에 대비 현저한 저평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역시 3분기는 이제 기존 가맹점 플러스 신규 가맹점의 거래액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도 KG 에듀원이나 KG 모빌리언스가 있는데 역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4분기인데 4분기도 이제 비수기입니다. 근데 비수기임에도 여행 항공 티켓 수요가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역시 일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글로벌 가맹점 거래액이 계속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이폰 13. 예, 13. 네. 네, 아이폰 13, 13, 아이폰 14의 출시 효과로 이제 급성장을 하지 않겠냐라고 좀 글로벌 가맹점 거래액이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과 수익이 동반 성장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주가가 너무 바닥권이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호텔신라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KG 이니시스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을 들어봐야 할 텐데 3천선을 깬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그냥 지켜봐야 되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은 이제 반등했을 경우에 뭐
전혀 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쭉 좀 갖고 가시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반등하는데 종목이 반응 못해도 굉장히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종목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조금 더 실적과 관련된 종목으로 압축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지수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을 하지 않는 회사, 기존에 이제 뭐 모멘텀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 올라간 회사들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악재를 사실은 지금 고려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펀더멘털 비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빠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악재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계속적인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항상 기술적인 반등은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둔화와 관련된 어떤 이런 우려 부분들이 있는데 선제적인 해소가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가 좀 필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계속 공공행진을 한다면 사실은 지수는 굉장히 부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순까지는 횡보의 어떤 변동성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제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컨텐츠 관련주가 가장 좀 먼저 말씀을 그래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이니까 저밸류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은행 보험주도 역시 이제 해지의 관점에서 한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팀 김준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60초 후에